7회 인민은행 사실상 금리 인하, 과거 패턴 비교. 인민은행이 금리 개혁을 단행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를 시행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총 4번의 완화 사이클이 있었다. 이 사이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그래프 1은 중국의 대형은행 지준율과 기준금리를 나타낸다. 보다시피 금융위기 당시 2012년 2차 양적 완화 종료 후, 2014년 3차 양적 완화 종료 후, 2018년 연준의 자산 축소와 금리 인상 당시에 미국 긴축 시기가 있다. 보다시피 4번을 보면 4번을 보면 이번 완화 사이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 패턴을 본다면 결국 지준율과 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인민은행은 금리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해 이번에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하다. 두 번째 그래프는 연준 자산과 기준금리와 지준율의 합을 비교한 것이다. 보다시피 2차 양적 완화 종료, 3차 양적 완화 종료, 그리고 자산 축소 시기에 인민은행은 완화적 정책을 시행하였다. 2011년 달러가 저점을 쳤고 이에 따라 중국은 완화 사이클에 진입했다. 달러 약세는 중국의 긴축, 달러 강세는 중국의 완화를 의미한다. 이에 관해서는 3회를 참고 봐놨다. 세 번째 그래프는 3대 중앙은행의 자산 변동과 기준금리와 지준율의 합을 비교한 것이다. 보다시피 3대 중앙은행의 자산 증가 폭이 둔화되면 인민은행은 완화적 정책에 돌입했다. 네 번째 그래프는 기준금리와 지준율 합과 연방기금금리를 비교한 것이다. 인민은행이 다시 완화 정책 사이클에 진입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처음으로 연준과 인민은행이 동시에 완화적 사이클에 진입하는 것이다. 중국은 2008년 하반기에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인하했고 2009년 3월까지 대출 증가율이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2009년 3월은 중국 증시가 고점을 치던 때이다. 미국은 2008년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에 진입했다. 다섯 번째 그래프는 중국의 금융기관의 채권 투자와 대출 투자의 합의 증가율과 기준금리와 지준율의 합계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보다시피 전년비로 보면 2009년 11월 고점을 쳤으나 다음 그래프인 여섯 번째 그래프의 전월비로 보면 2009년 3월 고점을 형성했다. 여섯 번째 그래프는 중국 금융기관의 총 자금 사용 증가율, 증가폭을 비교한 것이다. 중국의 대출 증가 가속까지 포함한다면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연준과 인민은행의 동시부양이 있었다. 그리고 인민은행이 금리 개혁을 통해 다시 부양을 시행하면서 2008년 9월에서 2009년 3월 기간 이후 처음으로 연준과 인민은행이 동시부양에 나선다. 그리고 오는 9월 유로존까지 부양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유로존 부양은 6회를 참고 바란다. 일곱 번째 그래프는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그리고 연준의 자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를 나타낸다. 그래프에 표시된 숫자는 인민은행의 완화 시기를 나타낸다. 첫 번째 완화 시작 시기는 2008년 말이고 금융위기 당시에는 인민은행은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낮추고 연준은 양적 완화를 시행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저점 대비 딱 2배 상승했다. 두 번째 완화 시작 시기는 2012년 중순이며 연준의 2차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낮췄으며 중국의 주식시장은 하락세였다. 3차 양적 완화가 발표되고 저점 대비 24% 상승하긴 했지만 곧바로 하락해 상승폭을 반납했다. 세 번째 인하 시작 시기는 2014년 말이며 연준의 3차 양적 완화가 종료된 직후부터 인민은행은 금리와 지준율을 낮추기 시작했고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저점 대비 2.5배 상승했다. 하지만 세 번째의 경우는 여덟 번째 그래프처럼 인민은행의 위안화 대출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네 번째 인하 시작 시기는 2018년 초이고 2017년 말부터 연준의 자산 축소 시작, 금리 인상 진행이 되던 시기였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018년 초 고점 이후 현재까지 약 20%가량 하락했다. 연준의 모든 긴축은 2019년 7월 말을 정점으로 완전히 종료되었다. 연준의 긴축과 관련해서는 추후 글을 올리겠다. 여덟 번째 그래프는 인민은행의 위안화 자산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보다시피 인민은행의 위안화 자산이 뚜렷하게 증가하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중순 인민은행의 위안화 자산 증가가 멈추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폭등에는 그래프 7에서 언급했다시피 지준율과 기준금리 인하도 한몫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경우 모두 다른 조건이어서 어느 것과 같다고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네 번째인 현재 완화 사이클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준 역시 9월 19일 금리를 인하할 것이 확실시되고 추가 인하를 시사할 것이다. 유로존 역시 9월 12일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전쟁이 악화되지 않고 홍콩의 사태가 진정되면서 미국의 침체가 임박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듯하다.